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활용 파트 계속 할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자주 나오는 6가지 유형을 정리했지. 그리고 7번째로 나오는 게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야. 줄여서 앞글자를 따서 거속시 문제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풍뎅이를 닮은 그림이야. 이게 뭐냐면 거리, 속력, 시간 이 3가지 요소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이거든.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면, 만약에 거리를 알고 싶다 하면 거리를 이렇게 가려. 그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라고 쓸 수 있어야 되고, 속력을 알고 싶다 하면 속력을 가려. 그럼 이건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시간을 알고 싶다 하면 시간을 가려서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여기 이렇게 3가지 식이 나왔는데 이 그림 그리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그림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여기 별표. 그리고 거속시 문제에서 또 엄청 주의해야 될 거는 단위를 통일해야 된다는 거야. 단위 통일. 알아야 될 거는 1km가 1000m라는 거. 그리고 1시간이 60분이라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만약에 30분을 시간으로 고쳐라 한다면 30분은 60분의 절반이니까 2분의 1시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만약에 20분 시간으로 고쳐라 한다면 이건 60분의 20이잖아. 그러니까 3분의 1시간이다 이렇게 고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 풍뎅이 닮은 이 그림 가지고 거속시 그림 가지고 거리, 속력, 시간 구하는 방법 연습해 볼게. 먼저 1번 문제. 시속 Akm로 2시간 동안 달린 거리래. 우리 알고 싶은 게 뭐냐면 거리야. 거리. 거리는 뭐야? 속력 곱하기 시간이네. 속력은 A. 시간은 2시간. 근데 보통 우리 숫자를 앞에다 먼저 써주지? 곱셈기호 생략해서 2A 이렇게 써줄 수 있고, 거리니까 단위는 킬로미터. 됐지? 그리고 2번 X킬로미터의 거리를 시속 5km로 달릴 때 걸리는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5고 속력분의 거리. 거리는 X킬로미터래. 시간이니까 단위까지 써준다. 그리고 3번 3시간 동안 일정한 속력으로 X킬로미터의 거리를 걸었을 때 속력. 속력은 뭐다? 시간분의 거리다. 시간은 3시간이라고 했고 시간분의 거리 X킬로미터.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속력의 단위는 좀 다른데 몇 시간 동안 몇 킬로미터를 이동했는지 써야 되거든. 그래서 앞에 시속이란 단어가 붙어. 이게 뭐냐면 1시간당 3분의 x 킬로미터를 갔다.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근데 시속 킬로미터 이런 단위도 있고 또 다른 단위로는 분속 x 미터란 단위도 있어. 보통 시간은 킬로미터랑 자주 붙어 나오고 분은 미터랑 자주 붙어 나와. 속력 단위 정리됐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거속시 문제 유형 한번 정리해 볼게. 첫 번째 유형으로 나오는 게 왕복하는 경우야. 이게 뭐냐면 문제 한번 살펴볼게. 지점 A에서 지점 B까지 자동차를 타고 왕복한대. 왕복한다는 건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A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야. 그래서 갈 때가 있고 올 때가 있는 거야. 자, 뭘 주어졌냐면 갈 때 속력 80km, 올 때 시속 40km 이걸 주어졌어. 그래서 표에
갈 때 속력과 올 때 속력을 써놨네. 시속 80km, 시속 40km. 일단 아는 거 적어놨어. 그리고 또 아는 게 얘네 A에서 B에 갔다가 다시 A로 돌아오는 왕복을 했더니 총 6시간이 걸렸대. 근데 그리고 또 두 지점 A, B 사이에 거리를 구하려고 한대. 거리를 구하려고 할 때. 근데 거리를 모르니까 여기를 X킬로미터로 넣어야겠다. 단위를 킬로미터로 놔야 되는 이유는 여기 앞에서 시속 킬로미터 이 단위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거리 X킬로미터로 놔야 되는 거야. 자, 갈 때랑 올 때 거리는 같지? 그래서 X킬로미터로 놨고. 그럼 시간을 구해야 돼. 거속시 문제 풀 때 항상 요 풍뎅이 같은 그림 그려놓고 시작. 시간을 구해야 돼? 시간을 구해야 돼?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네. 오케이, 그러면 속력은 80이고 거리는 X다. 그럼 80분의 X 시간이라고 쓸 수 있어. 그러면 올 때는 40분의 X 시간이라고 쓸 수 있겠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시속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시간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분 아니야. 자, 그러면 식은 어떻게 세울 거냐면 갈 때 걸린 시간과 올 때 걸린 시간을 더했더니 총 여기 뭐라고 했지? 총 6시간이 걸렸다 라는 식을 세워줄 거야. 어떻게 쓸 수 있지? 갈 때 걸린 시간 80분의 X 플러스 올 때 40분의 X 했더니 6시간이 됐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 거리를 X로 놨으니까 AB 사이의 거리 X가 답이 되겠지?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1차 방정식 푸는 거는 너희가 할 수 있어. 그치?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 쌤이 가져와 봤는데 이거는 똑같거든. 이것도 똑같이 왕복하는 문제고 갈 때 시속과 올 때 시속이 주어진 건 똑같아.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서 쌤이 이걸 문제를 가져왔거든. 총 1시간 30분이 걸렸대. 우리 여기 시속이지 시속이지. 그러니까 단위 통일해서 얘도 시간으로 고쳐줘야 되는데 여기 30분이 걸린다. 30분은 아까 연습했지? 30분은 몇 시간이었지? 맞아. 2분의 1시간, 절반이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 1시간까지 해서 1과 2분의 1시간인 거네? 그럼 이거 가분수로 고치면 2분의 3시간 이렇게 고칠 수 있겠다. 그래서 식을 세울 때 시간으로 고쳐서 마지막에 2분의 3이라고 써줘야 되는 거야. 식 세울 때. 식은 앞에 문제 참고해가지고 한번 연습 겸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유형으로 나오는 거는 시간차를 두고 출발하는 경우야. 자, 문제 한번 볼게.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10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대. 동생의 속력이 주어졌고 형의 속력이 주어졌어.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는지 이게 궁금해. 그래서 이걸 X분 후라고 놨어. X분.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일단 정리해보자. 동생, 형이 있는데 동생은 분속 40m의 속력이고 형은 분속 60m의 속력이야. 그리고 형을 X분 동안 걸었다고 치자. 근데 여기서 뭐래?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10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대. 그러니까 동생이 먼저 출발한 거야. 그치? 그리고 그 뒤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어. 그러면 어때? 동생이 먼저 출발했으니까 동생이 더 많은 시간 동안 걸었겠지. 맞아?
동생이 먼저 출발했으니까 동생이 더 긴 시간 동안 걸었겠다. 그래서 근데 얼만큼 더 걸었어? 10분. 그래서 여기는 x 플러스 10분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다시 강조할게. 동생이 먼저 10분 출발했으니까 동생이 형보다 10분 더 많이 걸었겠다. 요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 그래서 x 플러스 10분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거리 구하고 싶어. 거속시 또 그림 그려. 그럼 어때?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야. 그럼 속력 있고 시간 있으니까 곱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리고 60x 이렇게 곱셈기호 생략했어. 자, 근데 봐봐.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는지 구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출발한 시간은 달랐지만 형이랑 동생이 만났대. 만났다는 건 뭐야? 어딘가까지 가서 여기서 이렇게 만났다는 거야. 똑같은 지점에서. 그럼 뭐야? 걸은 거리가 같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동생이 이동한 거리, 형이 이동한 거리가 같다는 점을 이용해서 1차 방정식을 세운 거야. 자, 우리 거리 구해놨지? 동생이 이동한 거리, 그리고 형이 이동한 거리가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운 거야. 자, 그럼 x 값 구하면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 형이 동생을 만나는지 알 수 있겠지? x가 자체가 답이 되겠다. 그러니까 식만 세울 줄 알면 문제 푸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이 마주보고 걷거나 둘레를 걷는 경우야. 이런 건 뭐냐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지, 얘네 둘이. 그래서 어딘가 중간에서 만난다는 거야. 그리고 둘레를 걷는다는 건 만약에 이런 호수가 있다고 칠게. 그러면 어딘가에서 같이 출발해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걸었을 때 어딘가에서 또 만난다는 이런 경우들인데 문제 한번 살펴볼게. 자, 예지의 집과 현우의 집 사이의 거리는 1800m다. 예지는 분속 40m, 현우는 분속 50m. 속력이 각각 주어졌어. 주어진 조건 표로 정리했다. 예지의 속력, 현우의 속력. 각자의 집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서로 상대방의 집을 향하여 걸어갔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마주보면서 걸었다는 거지. 두 사람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만나는지, 그래서 이것도 x분으로 줄게. 자, 예지와 현우의 속력. 그건 원래 나와 있던 조건들이고, 시간은 예지가 걸은 시간, 현우가 걸은 시간 같겠지? 그래서 똑같이 x분 났어. 자, 거리 구하고 싶어. 또 그림 그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었지? 그래서 40 곱하기 x. 그럼 40x. 곱셈기호 생략. 50 곱하기 x, 50x.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예지가 이렇게 이만큼 걸었고 현우가 이만큼 걸어서 만났다는 거는 예지가 걸은 거리 그리고 현우가 걸은 거리를 합했을 때 예지의 집과 현우 집 사이의 거리라는 걸 알 수 있지. 얘가 걸은 거리 합하면 1800m다 라는 식을 세울 거야. 자, 뭐 분, 미터 일단 단위 통일 다 되어 있지? 단위 통일할 거 더 이상 없지? 그러면 이제 식 세울게. 예지가 걸은 거리 40x, 현우가 걸은 거리 50x를 더했더니 얘네 두 사람 사이 집의 거리 1800m.
두 사람의 집 사이의 거리. 이렇게씩 세운 거야. 간단하지? 그러면 x값 구하면 몇 분 후에 만나는지 구할 수 있겠다. 자, 이번엔 호수야. 얘는 둘레를 걷는 경우인데, 문제 볼게. 둘레의 길이가 3km래. 3km인 원 모양의 호수가 있다. 이 호수의 둘레를 선우와 슬기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했대. 여기서 출발했다 치자.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대. 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한쪽은 선우가, 한쪽은 슬기가. 선우는 분속 80m, 슬기는 분속 120m. 얘도 마찬가지로 선우가 걸은 거리 이만큼, 여기서 만난 거야. 그리고 슬기가 걸은 거리 이만큼을 합했을 때 호수의 둘레의 길이인 3km가 되겠다라는 식을 쓸 거야. 자, 근데 여기 봐봐. 분속 미터이지? 그니까 얘 단위 통일시키고 시작할게. 3000m라고. 몇 분 후인지 모르니까 이걸 x분으로 둘 거야. 자, 그러면 선우가 걸은 거리. 거리 아까 뭐라고 했지? 여기 위에 있네.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이지. 그러니까 선우가 걸은 거리는 속력 80 곱하기 x. 그리고 슬기가 걸은 거리 속력 120 곱하기 x 했더니 전체 둘레 3000m가 됐다. 자, 여기서 이거 3이라고 쓰면 안 되지? 이거 3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야. 킬로미터, 미터로 단위 환산해가지고 3000이라고 써야 돼. 자, 그러면 이 세 번째 유형 다 정리됐어. 자, 그 다음 나오는 문제는 일에 대한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전체 일의 양을 1로 놓는다는 거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혼자서 완성하는데 A 일이 걸린다고 해. 뭐 3일이 걸린다고 해볼게. 그러면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은 3분의 1이라는 거야. 전체가 1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하루 동안 하는 일의 양이 이만큼이래. A만큼이래. 그러면 X일 동안 하는 일의 양은 X1을 곱해서 AX 이렇게 표현해야겠지? 자, 문제를 보면서 적용해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아. 자, 전체 일의 양을 1로 놓고 하루 동안 아버지와 형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각각 구하래. 근데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아버지는 10일, 형은 15일이 걸린대. 그러면 아버지가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뭐라고? 하루 동안? 10분의 1이겠지. 여기 위에서 했지? 3일이 걸린다면 하루 동안은 3분의 1. 10일이 걸린다면 하루 동안은 10분의 1. 그러면 형은 15일이 걸리니까 하루 동안은 15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이 일을 아버지와 형이 함께 한다면 완성하는데 며칠이 걸리는지 구하시오. 자, 그러면 하루 동안 함께 한대. 하루 동안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함께 한대. 그러면 하루 동안은 10분의 1만큼, 그리고 형은 15분의 1만큼. 이거 두 개 더하면 이 둘이 함께 했을 때 하루 동안 일하는 양이 되겠지. 함께 일했을 때 하루 동안 일하는 양. 근데 며칠 동안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X일만큼 일한대. 그럼 곱하기 X 해줘야겠지. 그러면 이 일이 완성된대. 완성된다는 거 뭐야? 전체 일의 양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세워야 이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자, X 뭐로 놨지? X1. 며칠 동안 일하는지. 며칠이 걸리는지를 X로 놨지? 그러니까 이거 X값 구하면 답이겠다.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윤서가 일을 완성하는데 12일, 수지는 16일. 며칠 걸린지 각각 주어졌고 그러면 하루 동안 일할 수 있는 양은 12분의 1, 16분의 1이겠지. 근데 이 문제는 다른 점이 윤서와 수지가 함께 3일 동안 일을 하고 나머지는 수지가 혼자 했대. 자, 함께 일했을 땐 어떻게 한다고? 각각 하루 동안 일할 수 있는 일의 양을 각각 더한다고. 함께 일했으니까. 함께 일했을 때 하루 동안 일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이만큼인 거야. 근데 함께 일한 일수는 알려줬지. 3일 동안 일한대. 그럼 곱하기 3. 그리고 나머지는 수지가 혼자 완성했대. 그러면 수지 혼자니까 수지가 하루 동안 일할 수 있는 일의 양 16분의 1. 근데 혼자 일한 기간을 모르니까 이걸 x로 놨어. x1. 자, 혼자 일한 기간 x1. 그러니까 x 곱해. 그래서 함께 일한 기간, 함께 얘는 혼자. 이걸 모두 더했더니 일이 완성이 된 거야. 전체 일의 양 1. 이렇게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야 돼. 됐지? 자, 그럼 마지막으로 원가정가에 대한 문제야. 자, 원가정가에 대한 문제는 개념만 알면 문제 좀 쉽게 풀 수 있어. 뭐냐면 정가의 개념을 알아야 돼. 정가라는 건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한 거거든. 근데 이 이익이 뭐냐? 이 이익이 뭐냐면 보통 원가에다가 A%의 이익을 붙인다. A%의 이익을 붙여서 정한다. 이렇게 표현되거든, 문제에서 보통. 그러면 원가의 A%니까 원가에다가 A%인 100분의 A만큼 곱해야겠지.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정가를 뭐라고 써야 되냐면 원래 원가에다가 원가의 A%만큼의 이익을 붙인 것만큼을 더 더해야 된다.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어요. 요런 식을 쓸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실제 이익이라는 것은 내가 판 가격에서 원가를 뺀 거.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내가 실제로 얻는 이익이야. 내가 얼마에 팔았어. 근데 사실 그것의 원가는 얼마인지 그 차이를 알면 내가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지 알 수 있겠지. 자, 문제 보면서 해볼게. 자, 이 상품의 원가를 x1이라고 할 때 정가를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래. 정가를 나타내래. 정가가 뭐라고? 원가에다 이익을 더한 거라고. 자, 정가가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한 거라고. 근데 원가가 뭐래? x1이래. 그럼 여기다가 이익을 더한 건데 이익이라는 거는 뭐라 했어? 원가에 A%만큼의 이익을 붙인다 했지. 자, 여기 써있다. 원가에 20%의 이익을 붙여. 그러면 원가에 20%, X에 100분의 20. 그럼 이거 합한 게 이 상품의 정가인 거야. 자, 이거 20으로 나눠볼게. 이거 1, 이거 5 이렇게 약분되지? 그러면 X 플러스 5분의 1X네. 그럼 이거 5분의 6X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이게 정가야. 그러면 이번엔 판매한 가격을 구해보래. 정가에서 500원 할인했대. 정가가 뭐였지? 5분의 6x라고 아까 구했지? 근데 여기서 500원을 할인했으니까 500원만큼 빼줘야겠지? 이게 판매한 가격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괄호 쳐주고 원 이렇게 써줄 거야. 그렇다면 원가를 구하라고 했는데 x값을 구하라는 거지. 우리 아까 x를 원가로 놨으니까. 근데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이 두 번째 식 가지고 1차 방정식 세울 거야. 우리 어떤 조건 사용 안 했냐면 한 개를 팔 때마다 300원의 이익이 생긴다. 이게 실제 이익인 거야. 그러니까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뺐을 때 실제 이익이다. 판매 가격이 뭐였지? 그치, 5분의 6x 마이너스 500이었지? 여기서 원가를 뺀대. 원가 x지? x만큼 뺐더니 실제 이익 300원 생겼다. 이렇게 식을 써줘야 돼. 이 두 번째 식 가지고 식 세워서 x값 구할 거야. 자, 오늘 이렇게 거속시 문제 유형 3가지 정리했고, 그리고 일에 관한 문제 했고, 원가 정가에 대한 문제 했어. 자, 원가 정가에 대한 문제는 쌤이 훑어보니까 거의 숫자만 바뀌고 다 비슷한 문제들이어서 복습 겸 다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여기서 마칠게.